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가 만들어진 지 내년이면 130년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도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에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출범하며 시민들이 중심이 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최근 제주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를 이곳만은 지키자 캠페인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는 어떤 곳인지, 그 이번 선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상장머체, 이게 네. 낯선 단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뜻풀이부터 하고 가볼까요? 예, 머체와 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한남에 가면 머체와 숲길이 있고 하니까 머체라는 말은 제주 분들이 곶자왈을 이르는 말로, 예, 작은 돌들이 많은 곳, 뭐 이런 왓은 밭이라는 뜻이고요. 네. 뭐 그래서 상장은 마을 위쪽에 있는 그 예전에 보면은 뭐 이 방목을 할 때 말을 임시로 가두어뒀던 어떤 장원 같은 예, 그런 곳이고, 상자는 윗상자인데요. 함덕마을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을 위쪽에 있는 곶자왈, 뭐 이 정도로 예,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이 보니까 올해로 22번째더라고요. 이게 내셔널 트러스트가 생겨 올해가 24년째니까 사실상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함덕곶자왈 상장머체가 여기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네. 이 캠페인 제목이 이곳만은 지키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이 개발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곳들을 선정하는 것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보존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는 어쨌든 함덕곶자왈 상장머체에 대해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 참여환경연대하고 곶자왈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내셔널 트러스트에 이 지원을 했고요. 뭐 서류 과정을 거쳤고, 또 현장 실사 과정도 거쳤는데 6개 단체가 어쨌든 요 수상을 할 대상으로 선정됐고, 올해. 예, 그 거기 상에는 뭐 대상도 있고 환경부 장관상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고, 예, 11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종의 대상작이 아니라 그냥 시민 캠페인 대상자로만 선정되고, 네. 여기서 대상인이 뭐 상은 받는데 네. 어떤 상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네. 그런 놈이군요. 네, 그렇고요. 네. 어쨌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시작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이 보존을 해야 될 곳을 기증해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 국가도 손 못 대는 그런 어떤 땅으로 만드는 그런 운동인데, 이게 뭐 영국에서는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제는 뭐 어떤 후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어떤 시민 공유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제 보고 있고, 어쨌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제주의 이 상장머체가 그런 개발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신 것 같고, 어쨌든 함덕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 참여가 매우 이제 그 수상 어떤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어떤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뜻풀이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함덕마을 위쪽에 있는 곶자왈 지대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도에 4대 곶자왈이 있습니다. 예. 4대 곶자왈 중에 가장 큰 게 조천 함덕곶자왈인데요. 조천 함덕곶자왈은 가장 그 위쪽에 있는 곳이 교래죠. 예. 교래하면 또 삼다수. 예. 그 가장 4대 곶자왈 중에 가장 큰 곶자왈인데 가장 많이 사라진 곶자왈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그 교래에서 시작돼 가지고 함덕해수장에 보면은 서우봉이라고 있습니다. 예. 서우봉까지 그 곶자왈 용암류가 쭉 이어졌던 곳인데, 중간에 뭐 에코랜드라든지 그런 게 다 끊겼다는 얘기네요. 끊기고 아래쪽에 이제 그 함덕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만들면서
그 또 아래쪽에 또 마을들이 들어서면서 일부 그 바다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 그 곶자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수욕장, 그 함덕 해변으로부터는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를 하면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장모체가 넓이상으로는 요번에 이 바꿀 앞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 객관리지역으로 바뀌려는 면적이 9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마라톤 면적이 4배 정도 되는 건데요. 요게 이제 그대로 보존 가치가 살아있는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상장모체가 함덕 마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함덕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함덕-곶자왈 상장모체가 지하수 보존 2등급 지역으로 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등급 숫자가 낮은 게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의미 아닙니까? 1등급이 가장 높은 것이고요. 근데 2등급이라고 하면 별로 보존 가치가 어쨌든 1등급보다는 떨어지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보통 우리 지하수 보존 등급이라는 거는 우리 GIS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지리정보 시스템. 거기 이제 관리 보존 지역에 등급을 매겨가지고 보존하는 건데 1등급, 2등급은 보존 용도입니다. 3등급은 약간 판단을 해서 일부 개발이 되는 정도고 4, 5등급은 개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등급인데 지하수 보존 1등급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동굴, 숨골, 요런 하천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특징을 보면은 물이 한꺼번에 많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지하수 보존 1등급으로 정해놓고요. 2등급은 곶자왈, 오름. 그러니까 오름은 왜 지하수 보존 등급에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름이 보면은 제주도는 다 스코리아, 송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송이를 보시면은 물 흡수가 아주 스펀지처럼 이렇게 됐다가 천천히 지하로 내보내기 때문에 오름도 지하수 보존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은 전부 다 지하수 보존 2등급이죠.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있는 투수성 지질 구조,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천천히 지하로 내보내는 그런 특성을 갖는 그 지질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지하수 보존 2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죠. 함덕-곶자왈 상장모체는 곶자왈 지대이기 때문에 2등급으로 지정됐다는 네, 그렇죠. 사실은 곶자왈 자체를 1등급으로 지정하는 게 사실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GIS라는 게 과학적 우리가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정하느냐 결국 인간이 개입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현재 그 일대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근데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주도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보전관리 지역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이 절상대 보전 지역하고 보전관리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 지역이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도시 지역만 빼고. 근데 일단은 이 보전관리 지역에서 보전관리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보전관리 지역, 두 번째는 그 생산관리 지역,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보전관리 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 용도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은 농업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그런 땅들, 그러니까 생산의 용도로.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의 용도입니다. 계획적으로 개발하라, 이런 의미겠네요. 그 계획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관리보전 지역이 이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 보전 용도에서 개발 용도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들이 우려될까요? 그러면 계획관리역으로 바꾸게 되면 일단 공장이나 폐차장 이런 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당장 아니겠지만 이후에 개발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 된다라는 게 어쨌든 보전에서 계획으로 바뀐다는 게 계획적으로 개발하라는 뜻이긴 하지만 무게중심이 보전에서 개발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걸 변경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어떤 이유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 지역에 일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보전 2등급인데
몇몇 개 공장이 들어서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그 일제시대 때 비행장을 만들면서 돌을 가져다 썼고 그리고 나무들도 뭐 베어져 가지고 곶자왈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가 여기를 계획관리적으로 바꾸려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이것만은 지키자다라고 지정했다는 얘기는 현장 조사 와보니 네. 곶자왈로 볼 수 없다라는 제주시의 판단과 또 다른 판단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주시 이 같은 용도 변경 상향 계획에 대해서 함덕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함덕 주민들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고 계신데요. 일부 토지주들이 사실 토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것은 그 이제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어떤 재산권상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이 위쪽에 함덕 위쪽에 곶자왈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는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지금 조천 함덕 곶자왈이 상당히 큰 곶자왈로 그 마을 조천 함덕 마을 보면은 그 제주시 제주도 통계에도 나와 있는 건데 가장 용천수 숫자도 많고 수량도 가장 풍부한 곳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그 곶자왈이 바로 마을 위에 아직 잘 남아 있기 때문인데 가보시면 직접 거기 숨골도 많이 형성돼 있고 곶자왈 지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부한 용천수 때문에 그 함덕의 해변이 깨끗해진다. 이 말은 그 용천수의 수온을 보면은 대략 한 13도에서 18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온이 올라가면 이 구멍갈파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 뭐 제주도 내 곳곳에도 지금 구멍갈파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해수욕장 이용 자체가 안 되는 뭐 그런 그렇죠. 문제들도 겪고 있는데 이 함덕 주민들은 함덕 바다가 깨끗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기 풍부한 용천수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구멍갈파래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함덕 마을이 또 함덕 해수욕장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함덕 해수욕장을 빼놓고는 함덕 마을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 마을의 자산이다. 그런 면에서 이 상장모체의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해수욕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우려와 그것에 따라서 반대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땅이 말하도 4배 정도 되는 큰 땅이라 그랬는데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로 돼 있나요? 예, 대부분 사유지인데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 재정경제부 그 기획재정부 죄송합니다.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기획재정부 땅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한 분이 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천주교 재단에 기증한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재산권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곳이 우리가 곶자왈을 뭐 도 차원에서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보이는 지상에 그런 나무가 없다, 돌이 많이 안 보인다. 이래서 이제 기준을 낮춰가지고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땅 속에는 투수성 지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지하수 보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곶자왈은 최대한 늘려가지고 이게 보존됐을 때 나중에 나무도 자라고 이러면 곶자왈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생각이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였습니다. 제주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